너 이번 시험 퍼닝했지? 어떻게 100점이 나올 수가 있어? 직접 풀어봐. 스위스의 명문 고등학교에서 한 스위스 학생이 동양인 한국인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시험을 커닝한 게 분명하니 다른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라며 말이죠. 선생님은 아이들을 중재하기 위해서 칠판에 대학생이 풀만한 문제를 써 내려갑니다. 이에 한국인 학생은 문제를 풀기 위해 칠판에 다가가자 거기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숨죽여서 지켜보는데요. 대체 이 학생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상자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서 감동상자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위스에서 살고 있는 앨리스입니다. 저는 스위스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야 하기에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숙제였는데요. 스위스에서는 회계사가 거의 영업직이라 기업 유치를 해야 하기에 경쟁이 무척 치열하답니다. 그렇기에 저에게는 모든 것이 경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당연히 자식의 교육마저도 그 안에서 1등을 해야 하며 그래야 딸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상위 등급에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아이의 이름은 캐서린이에요. 캐서린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반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3개 국어를 능통하게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었고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각종 대회에 나가서 상을 휩쓸 정도로 아이는 비상했어요. 저는 아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캐서린이 하고 싶어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뭐든지 해주었죠. 하지만 그것이 문제였던 걸까요? 제 아이는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어요. 저는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잘한다는 병원과 좋다는 약을 다 먹여보았지만 아이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캐서린은 6개월간을 병원에서 생활했습니다. 건강해지기는 했으나 6개월간 다른 아이들과의 진도에서 차이가 발생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학교에 돌아가서 중간시험을 치렀는데 항상 상위권이었던 캐서린은 3등이라는 성적을 거두었어요. 평상시에 항상 1등만 했던 캐서린은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그래서 저는 1등을 한 친구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동양인의 한국인이라고 했어요. 이름은 현정이었어요. 그 현정이라는 친구는 캐서린이 아팠을 때 한국에서 전학을 와서 친구도 없고 반에서 혼자 조용히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캐서린이 다니는 고등학교는 스위스의 명문 고등학교로 생각보다 비싼 등록금이 있어서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한국에서는 크게 의류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매출 규모가 한국에서는 두 번째더라고요. 아무리 캐서린이 없었다고 하나 1등 할 정도면 특별한 공부 비법이 있겠지 싶어 딸 아이에게 현정이와 친해져서 옆에서 지켜보면 배울 점이 있지 않겠나 했어요. 하지만 캐서린은 현정이와 친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사이가 나빠졌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말 시험이 찾아왔고 캐서린도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기에 자신이 있었죠. 시험을 다 치르고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번에도 1등은 현정이가 차지했고 2등은 캐서린이었죠. 인정하기 싫은 캐서린은 현정에게 소리쳤고 속임수를 썼거나 시험지를 빼돌렸다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나타났고 싸우는 이유를 듣고는 칠판에 누가 봐도 고등학생이 풀만한 문제가 아닌 문제를 내셨어요. 이 문제를 푸는 학생이 이번 시험의 1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정이는 망설임 없이 문제를 풀기 시작하더니 10분 정도 지났을 때쯤 답을 썼어요. 캐서린도 질 수 없어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시작조차 하지 못했어요. 10분 동안 현정이는 문제를 푸는 과정과 그 공식이 어디에서 왔고 검증의 과정까지 상세하게 적더라고요. 현정의 답을 본 선생님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대학생들조차 풀기 힘든 문제였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동양인 학생이 그걸 풀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렇게 학교에서 한국인 현정이는 화제의 인물이 되었지만 현정이는 친구 한 명 없었기에 축하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캐서린은 현정이를 인정하고 공부 비법을 알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에 그날부터 매일 인사를 하고 급식 시간에 같이 밥을 먹었어요. 캐서린의 노력과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현정이는 캐서린에게 마음을 열었고 저녁 식사에 초대됐어요. 저와 캐서린은 그렇게 한국인 가족의 집에 갔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환영해 주었고 저희는 그렇게 빠르게 친해졌어요. 저는 현정의 공부 비결이 너무 궁금해서 현정이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현정이는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의 입시 경쟁 시스템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매일 친구들과 경쟁하고 치열하게 사는 게 자신들이 지켜보는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며 꼭 공부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아닌데 꼭 공부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고 싶었다고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이가 편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본인이 주도하는 삶을 살게 하고 싶어서 스위스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누군가에게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캐서린을 친구들과 경쟁시키고 항상 치열하게 공부시켰기 때문에 저와 반대되는 교육 방식이었어요. 그리고는 스위스에 와서 따로 교육시킨 건 절대 없고 아이가 스스로 공부한 것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을 믿기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회계사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의 교육 수준은 도대체 어떻길래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그랬더니 직장 동료는 말하더군요. 한국은 정말 교육에 미친 나라이다. 자신도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자신이 어떻게 한국에서 교육했는지 말해주더라고요. 듣는 거로는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갔어요. 저는 당연히 스위스보다 한국은 수준 낮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직장 동료의 말을 들어보면 스위스보다 한국이 교육적으로 대단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기회가 돼서 캐서린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다시 현정인의 부모에게 찾아가서 한국의 교육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았는데 마침 현정인에도 이번 방학에 한국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정이 엄마에게 이번 방학에 가족이 한국으로 여행가서 한국 교육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니 그녀는 그럼 자기들과 같이 가자며 좋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날 비행기 티켓을 예매해서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관심이 없어도 너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의 공항은 정비가 잘 되어 있고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렇게 제 가족과 현정인의 가족은 이동을 위해서 지하철로 이동했는데 공항과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참 편하고 좋았습니다. 저희가 가져온 짐이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했는데 공항 내에는 무빙워크가 잘 설치되어 있어서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러 갈 때까지 거의 걷지 않고 이동했어요. 그렇게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저는 정말 놀랐어요. 스위스의 지하철과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차원이 달랐어요. 저희 스위스는 지하철이 도입된 지 오래되어서 지금은 노후되어 있는 곳도 많고 특히 여름에는 지하철 내부는 정말 더울 만큼 불편한 점도 많은데요. 그런데 제가 본 서울의 지하철은 정말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에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필품도 판매하는 자판기에 서울 지리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노선도까지 그 안에는 서울의 다양한 정보까지 볼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지하철은 처음 봤어요. 심지어 속도도 엄청 빠르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대치동에 도착했어요. 그곳에 정말 틈없이 세워진 건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학원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을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학원이 끝난 학생들이었어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 길거리에서조차도 책을 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밥을 먹으면서까지도 말이죠.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판 하나 꺼진 곳 없이 그곳은 밤에도 그야말로 학업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현정 엄마가 알려준 학원을 갔어요. 저한테 예약을 하셨냐고 물었고 현정 엄마가 예약을 해두었더라고요. 저는 무슨 학원에서 병원도 아닌데 예약까지 해야 하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담을 진행하는 순간 저는 도대체 한국이 교육 강국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학원 실장님께서는 캐서린과 영어로 자연스럽게 상담을 진행하셨고 딸에게 레벨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캐서린이 문제를 해석하는 수준을 파악하고는 어느 정도 레벨에서 교육을 진행하면 좋을지 캐서린의 장단점을 짚어내시고는 해결책까지 제시해주는 모습에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캐서린은 한 달간 숙식이 제공되는 학원으로 등록을 하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걱정이 되더군요. 아무리 현정이와 같이 있다고는 하나 한국 문화와 음식에 잘 적응할지 마음 한쪽이 불안했죠. 제가 그런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본 현정 엄마는 저에게 딸 걱정은 그만하고 스트레스를 풀러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현정 엄마가 예약해 놓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예쁜 카페에 가서 수다 떨면서 커피도 마셨어요. 정말 이쁜 카페를 갔는데 이색적으로 잘 해놨더라고요. 거기에서 먹은 케이크는 어찌나도 이쁜지 먹기 아까울 정도였어요. 스위스에서는 보기 힘든 딸기로 만든 케이크였는데 동물성 지방을 사용한 생크림인지 너무 부드럽고 한국 딸기 또한 너무 신선해서 식감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카페를 즐기고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며 저를 어떤 특이한 건물로 데려갔어요. 서울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건물과는 다르게 나무와 기와로 만들어진 식당이었어요. 그곳은 한옥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식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안에는 나무 냄새와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현정 엄마는 한우갈비를 주문해서 이것은 한국의 대표 고기라며 소개해 주더군요. 저는 스위스에서도 한때 한국의 음식에 인기가 있었을 때가 있었지만 먹어보지는 않았기에 궁금했어요. 한국 소고기는 정말 맛도 맛이었지만 음식인지 미술작품인지 모를 정도로 이쁘게 나오는 반찬들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맛도 정말 다채로워서 각종 채소와 나물들, 그리고 고기가 다양한 식감과 맛을 연출했어요. 한우 또한 인상적이었어요. 짭짤한 맛과 달콤한 맛이 환상적이더라고요. 그렇게 음식을 다 먹고 저희는 음악 공연을 보기 위해서 예술의 전당에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음악 공연 중에 먹을 간단한 음식을 포장하고 전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음식들과 가방을 현정 엄마에게 맡겼어요. 그렇게 화장실에 나와서 현정 엄마를 찾아 두리번거렸는데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제가 맡긴 가방과 휴대폰이 덩그러니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는 그날 음악 공연을 보러 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혹여나 누가 가져가면 어쩌려고 겁도 없이 소지품을 두고 사라지다니요. 그것도 가방이랑 핸드폰 같은 비싼 물건을요. 현정 엄마는 잠깐 휴지를 가지러 갔다 왔고 저는 물어봤어요.
대체 어쩌려고 귀중품을 두고 자리를 비웠냐며 말이죠. 그랬더니 현정 엄마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차피 아무도 안 가져가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특이하게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방치해도 그 누구도 안 가져간다고 말하더라고요.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신기했어요. 스위스에서는 방치는커녕 길을 가다가 소매치기도 조심해야 하는데 말이죠. 정말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충격의 연속이었죠. 한국의 시민의식에 놀라움을 또 겪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음악 공연을 다 보고 사람들이 퇴장하는데 사람들은 전부 자신이 먹은 것을 들고 나갔어요. 그렇게 나갔더니 바로 앞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있었고 음악 공연을 본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먹은 것을 치우고 있었어요. 스위스에서는 영화나 음악 공연이 끝나고 난 뒤 그곳은 정말 아수라장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음악 공연이 끝나고 따로 청소를 해야 하는 청소업체가 있을 만큼 더럽습니다. 딸아이의 교육 때문에 온 한국이지만 제가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여행이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다 끝나갈 무렵 캐서린에게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에 와서 단계 테스트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80점 정도였던 캐서린은 현재 98점이라는 한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실력으로 향상되어 있었어요.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대체 한국에서는 어떻게 교육하길래 이렇게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지요? 학원 원장님께서는 학생의 수준과 약점을 파악한 뒤 단순 문제만 풀게 하는 게 아닌 그 풀이 방식에 대한 이해와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뀔 수 있게 솔루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실력 향상의 이유를 납득했어요. 그 후 자신의 약점에 대한 문제를 반복 학습을 통해서 자신감을 키워준다고 했어요. 한국에서의 일정을 보내고 스위스에 돌아온 딸 아이는 저에게 말했어요. 대학만큼은 한국에서 지내고 싶다며 말이죠. 그 말에 저는 적극 동의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지내면서 느꼈던 한국은 배울 점이 정말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 추천했습니다. 아이는 지금 한국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상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